오늘은 고조선 멸망부터 고구려 낙랑군 멸망시킴까지 배울 거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자. 고조선은 언제 멸망했지? 기원전 108년이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건국됐니? 신라가 건국됐지.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건국됐니? 고구려가 건국됐지.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건국됐니? 백제가 건국됐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백제가 마한을 병합했네.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니? 고구려가 동해 옥저를 통합했네.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니?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켰네. 이렇게 연대표를 훑어보니까 여러 나라 중에 고구려와 백제가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지. 그럼 이 시대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연대표 보자. 자, 한나라가 보이지? 한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었니? 신나라가 건국됐지?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니? 후한이 건국됐지.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니? 위, 초, 오, 삼국시대가 시작됐네? 삼국시대 다음에는 어떤 시대로 접어들었니? 5호 16국 시대였네? 자, 그럼 우리 중국사 속으로 숑 들어가 볼까? 한나라 지도 봐. 우리 지난번에 봤었지? 한나라는 한무제 때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대제국이 되었다고 했지. 그런데 한무제 이후에 강한 황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점점 힘을 잃었대. 황제가 힘을 잃으니까 여러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힘을 키웠대. 이런 귀족들을 호족이라고 해. 호족들이 이렇게 세력을 넓히니까 황제의 힘이 어떻게 되겠니? 약해지겠지? 그 중에 아주 힘이 셌던 왕망이라는 호족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했어. 하지만 연대표 보니까 어때? 신나라는 얼마 안 돼서 망하지. 그래, 신나라는 얼마 안 돼서 망하고 다시 광무제라는 사람이 후한을 건국했어. 광무제는 후한을 잘 다스렸어. 하지만 광무제 이후에는 또 힘이 약한 황제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호족들 힘이 또 세진 거야. 호족들만 힘이 세진 게 아니라 황제의 비서였던 황간, 황제의 외척들도 힘이 강해졌대. 그러니까 황제가 힘이 점점 약해졌겠지. 이런 가운데 호족들이 서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야. 춘추 전국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강한 호족주의로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삼국이 생겨났어. 삼국은 위, 초, 오, 세 나라야. 이래서 삼국시대가 시작됐어. 하지만 위초고 세 나라는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진나라에게 멸망하고 말았어. 여기를 다 진나라가 차지한 거야. 이 진나라의 호족들은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황제가 아주 무섭지는 않았나 봐. 그래서 자기도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서로 힘을 키웠어. 힘을 키우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냐면 여기 봐. 흉노, 선비, 저, 갈, 강 이런 북방민족이 보이니? 이 북방민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야. 북방민족은 북쪽의 땅이 좋지 않았어. 농사가 잘 안 됐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굶지 않으려고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전쟁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겠네? 그래, 이런 북방민족을 자기 부하로 두니까 호족들의 힘이 어떻게 됐을까? 아주 세졌겠지. 근데 이 북방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밑에 있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우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북방민족은 세다고 했지. 그러니까 북방민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겠어? 호족들을 몰아내.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도 몰아나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웠어. 그럼 진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진나라는 남쪽으로 갔어. 양쯔강의 남쪽으로 갔어. 그래서
남쪽에 내려간 진나라를 동진이라고 배우게 돼. 그리고 북쪽은 5개의 북방민족이 차지했어. 예전에 중국은 자기네 나라 이외에는 다 오랑캐라고 불렀어. 그러니 북방민족도 오랑캐라고 불렀겠지. 그래서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라고 해. 북쪽에는 오가 16개의 나라를 세웠어. 16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세워진 게 아니야.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금방 망하고 또 세워지고 금방 망하고 이러면서 16개의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돼. 이 시대가 5호 16국 시대야.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 중국은 한나라 때는 안정을 찾다가 점점 삼국시대, 5호 16국 시대로 오면서 혼란스러웠구나 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선생님 버전입니다. 자, 한나라를 강하게 키운 이렇게 넓은 영토를 만든 무제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한나라의 전성기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방의 귀족들이 호족이란 이름을 가지고 세력을 키우게 돼요. 세력을 키우면서 호족들이 사치를 벌이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죠. 덩달아 황제의 힘도 약해졌어요. 자, 항상 황제의 힘이 약해지면 덩달아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제의 비서였던 황간, 황제의 외척들이 힘을 키웁니다. 얘네들도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때 왕망이라는 호족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잘 대해줘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아했겠죠. 공자님이 다시 태어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엄청 잘 따라요. 그러니 왕망이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고 감사했다가 점점 자신이 공자가 된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의 이상대로 나라를 세워서 다스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왕망은 공자님의 이상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다 그랬죠. 자, 공자님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했던 나라는 주나라였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하, 은, 주, 이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따르고자 주나라식으로 제도도 고치고 화폐도 없앴어요. 갑자기 화폐가 없어지니 어떻겠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겠죠. 또 천여년 전에 있었던 나라로 돌아가자고 하니 나라 꼴이 더 엉망이 됐겠죠. 결국 신나라는 24년 만에 망하고 말아요. 자, 이 신나라를 멸망시킨 1등 공신이 유수예요. 유씨 집안의 유수. 자, 한나라를 세운 사람도 유방이죠. 그러니까 유씨.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나라, 후에 생긴 한나라에서 후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후한을 세운 강무제는 열심히 나라를 돌봐서 나라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강무제가 죽고 어느 정도 신간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 어린 황제가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외척과 황간들이 권력을 잡고 또 호족들이 힘을 키우고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또 너무 힘들어졌겠죠. 항상 역사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많이 힘들면 종교에 기대고 싶어 해요. 이때도 종교에 기대고 싶어 했겠죠. 이때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태평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태평도 사람들이 누런 띠를 두르고 난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황건적의 난이에요. 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진압을 해야겠죠. 그런데 한나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 정부군도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이 난을 평정하겠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러다 보니 호족들이 어때요? 합법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면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호족끼리 서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여러 영웅들, 송건도 나오고 조조도 나오고 유비도 나오고 주유도 나오고 그야말로 삼국지의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 호족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송건의 오나라,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삼국시대가 돼요. 하지만 삼국시대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세 영웅들 중에 어느 누구도 중국 대륙을 완전히 통일하지는 못했고요. 위나라를 세운 조조의 참모였던 사마의 가문에서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진을 세운 황제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호족 세력들이 아직까지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족을 누릴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호족들이 막 사치를 일삼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서 황제 가문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국 대륙의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 밖에 있던 북방민족 선비, 흉노, 저, 갈, 강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세력을 넓혔습니다. 북방민족이 처음에는 이들 밑에서 말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자신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 밑에서 복종하며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진나라는 남쪽으로 쫓겨나고 말아요. 이때 이름을 동진이라고 해요.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동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북쪽은요, 그럼? 북쪽은 오호, 즉 5개의 북방민족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세운 게 아니에요. 북방민족들은 나라를 세워서 다스려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금방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금방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5, 16세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 대륙은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우리가 알아둘 게 중국 대륙이 한 나라처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서 강해지면 동북아시아 전체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반도까지 넘보게 되죠. 하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는 한반도까지 신경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한반도에서는 나라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 배울 고구려, 백제, 신라도 중국이 혼란스러운 시대니 점차 힘을 키우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중국사를 알아봤습니다.